우선 지금까지도 나왔던 얘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인데 헌재 결정은 인정하나 박근혜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아까 박해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거 마냥 판결문에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를 부정하시잖아요, 지금. 그럴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인정 안 하셨어요. 그걸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부분에 한 제가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따서 그 하나하나를 최순실에 인정하는 대한 국정 개입을 허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요, 판결문에. 권한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정하냐 안 하냐는 문제는 이걸 인정 안 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도 판결을 보면은 일부 그런 점은 뭐 있을 그럼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좀 인정하시네요. 저는 이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개인의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공인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네, 다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뉴라이트 관련된 건데 식민지 근대화론 그 후보자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본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라고 말씀하신 건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일부만 떼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그러면 전혀 좋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라이트라는 거는 뭐 명칭을 누가 붙였는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그렇죠. 네. 과거의 올드라이트에 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뉴라이트도 하나의 사상이다. 인정을 하시는지 뉴라이트가 뭐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사상 이념으로 인정을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뉴라이트 한 개 좀 읽어드릴게요. 일제 식민지 지배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다. 유관수는 여자 깡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인정하시지 않으시죠? 예, 그거는 너무 일본 식민지를 미화하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안 독도는 우리 된다고 땅 맞죠? 저는 그 반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맞죠? 독도는 우리 땅이지. 뉴라이트에서는 독도도 일본에서 그 분쟁을 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예. 이게 그 장관님께서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과 그 후보자님께서 정광훈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네요. 며칠 전에 이번에 김문수를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했던 인사 중 제일 잘한 것 같다. 김문수 지사는 4년 동안 광화문 운동 나하고 같이 해서 내가 잘 알고 우리 교회도 2년을 다녔다. 김문수는 장관 1년하고 총리 돼야 된다. 김문수를 총리로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다 끝난 후 깜빵에 안 간다. 김문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뭐 그건 그 기사를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아까 전에는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따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얘기하신 적 없죠?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집회에서 만나신 것도 없고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만난 적이 없는 겁니까?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이 돼서는 만난 적이 없는 거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할게요. 1,800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30여 명의 목숨을 잃은 쌍용차 해고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국가폭력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이거를 자살특공대라고 하고 쌍용차 해결의 1등 공신은 경찰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러니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나는 인정 못해 라고 말씀하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이따가 4.3 관련된 또 얘기도 하겠지만 4.3도 국가에서 다 인정했고 4.3이라는 게
그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국가에 신청하고 지금 총리인 한덕수 총리까지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또 본인은 또 그걸 또 인정 못한다. 폭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왜 김문수 장관님을 그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자 임명됐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했던 게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아까 노조법 2조 3조 얘기인데 그 손배소 얘기가 2조입니까 3조입니까? 손배소는 3조 아닙니까? 2조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2조 내용이 뭡니까? 2조 내용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은 실질적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고요. 사용자 범위로 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